슈퍼브레인이라고 채널, 강의 채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대학생들 연력학, 유치역학, 로켓공학 이런 거 이제 강의하느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주말에 배치해서 이제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미래탐구, 세정학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했었고요. 코로나 때 잠깐 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학원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구과학하고 물리학하고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미래탐구 같은 경우에 특목고 준비하는 그런 중학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개편이 되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물리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과학 1학년은 통합과학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아까 명단을 잠깐 봤는데 수강해 주시는 어머니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 박사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이스토리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통합과학, 지구과학 저자로 들어가 있고 물리학은 해설 강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 학원들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은 수능 과목이 바뀌었죠. 원래는 1학년 통합과학은 수능을 안 보고 물화생지 선택 과목을 수능을 봤었는데 이제 그게 뒤바뀌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바뀌었는데 괜찮나 모르겠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아주 옛날처럼 1학년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보게 되고 물화생지는 내신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심화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성이 바뀝니다. 원래는 물리학 1, 물리학 2 이렇게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물리학 1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화생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물리는 역학과 에너지 파트, 전자기 양산 파트 나눠서 각각의 심화된 걸로 진로를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화학, 생명과학 마찬가지고요. 지구과학도 그런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우주 분야인데 내가 해양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기상학인데 내가 행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구과학, 물리 이런 것들이 조금 나뉜 거죠. 다른 과목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일단은 당장에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교과과정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에너지는 아마 이공계에 나오신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정역학적인 파트. 원래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 정역학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힘과 돌림 힘의 평형 이렇게 해서 정역학 파트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 운동량, 충격량 부분 여전히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파트입니다. 특히 이제 등가속도 운동 부분이 기존의 킬러 문항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조금 킬러 문항이 다양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을 제일 괴롭히는 문제는 난이도로 봤을 때 괴롭히는 문제는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와 열 이 부분도 일과 에너지 파트,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는 것 쪽에서 조금 확장이 돼서 연력학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소 연력학 파트가 조금 축소가 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문항은 학생들이 느끼는 문항은 연력학 파트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근데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기에서도 이쪽 파트가 좀 요즘에 좀 어렵게 나온 파트가 있어요. 전기장, 전이차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와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물질도 여기도 이제 기존 물리학 1하고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뭐 새로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물리학은 끝나는데 수학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함수 계통이 있고 뭐 도형 계통이 있고 이렇게 계통으로 수학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리도 그렇습니다. 물리도 이 역학, 전자기 그리고 뭐 현대물리 쪽이죠. 뭐 빛과 뭐 양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계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시공간과 운동, 그러니까 뉴턴 역학 이후에 이 케플러 법칙, 뭐 뉴턴 역학,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아인슈타인까지 여기 상대성 이론까지 이렇게 다루는 게 시공간과 운동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 파트를 이제 따로 전문적으로 조금 배웁니다. 심화해서 배워요. 이건 아주 좋은 교과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교과 과정에 넣은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목 자체를 들을 학생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동 파트죠. 그렇게 해서 아예 역학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라고 교육 과정이 짜여졌고, 그 다음에 전자기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공학이나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전공한 친구들은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면 되는데, 이쪽도 그렇게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려면 관련된 학과를 가야죠. 그럼 관련된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렵지만 내신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그래야 대학에서 이 학생은 정말로 우리 과에 오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대학에서는 그 교수들 생각하고 입학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교수들이 생각할 때의 어떤 그 우수한 인재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 수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친구들인데, 기존까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뭐냐면은 정말로 얘는 물리를 중학교 3학년 때 물리 그 조금 한 것까지만 하고서는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하는, 물리를 3년 동안 쉰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학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내신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학생들이 이 과목들을 선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될지는 내년, 내후년 가봐야 알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사회 직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있죠. 고등학생들도 이거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공계를 가면 확실히 어떤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유리하긴 유리하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공대를 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어떤 회사에서 여성 인력을, 여성 연구원을 몇 프로 이상 뽑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미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여학생 없냐, 여기 어디 여학생 졸업생 없냐, 어디 여학생 석사 없냐, 이거 알아보고 다녀요. 네. 그런 인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대에서 보면은, 저희도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대에서 보면은 여학생들은 비교적 잘 나갑니다. 네.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졸업생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공대를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공계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럼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내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탐을 두 과목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과탐, 그래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과연 사탐이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과탐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데 좋은 등급을 못 받더라도, 내가 좋은 성적을 못 받더라도 대학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실력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려고 하는 마인드, 어렵지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하겠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내신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물화생지가 어떻게 됐으면 물화생지가 수능 과목이었잖아요.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능 스타일에 맞춰서 물화생지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안 보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그냥 학교 수업 진행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들도 기출문제 중에서 변형해가지고,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변형해가지고 내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물화생지였고, 그리고 반면에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 마음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바뀔 거라는 거죠. 이제 지금 슬슬 학생들이 모의평가를 보죠. 지금 현재 개정된 그걸로 모의평가를 보는데, 그럼 그 통합과학은 앞으로 그 통합과학 모의평가라든지 수능특강, 수능완성 같은 데서 EBS 교재에서 통합과학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고, 물화생지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선생님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안에 집중일수죠, 웬만하면. 그래서 한 학기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다 쪼개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학사 일정도 바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 다 소화해내기가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일부 단어는 빼버리죠. 내가 잘 못 가르치는 부분,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그냥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애들 가르쳐야 되겠으면 그게 막 강조가 될 겁니다. 그럼 내신이 굉장히 학교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옛날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스타일로. 대학교 진도 어때? 교수님 마음대로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학교 내신 스타일이 그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문제도 그렇고 또 수행도 그렇고 선생님 마음대로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어떤 성향들이나 문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 당연히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과목 지구과학은 뭐 다니고 싶으면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리는 너무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수업 저는 열심히 들을래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내용 자체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물리를 끝내놓은 한 바퀴를 돌려놓은 학생들은 그래도 학교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죠. 근데 학생들 대부분은 전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은 못 알아듣는다. 네. 그리고 내신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줄 텐데 뭘 되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줄 텐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냥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유인물을 딱 나눠주면은 보면은 이거 어떤 유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게 나간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딱 맞추죠. 지난번 경문고 통합과학 수업 때도 시험 적중률이 되게 높았죠. 자, 이공계 기초 역량을 정말로 잘 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잘 들어가지고 이 기초 역량을 잘 쌓을 수가 있는가? 이거 안 되면은 사실은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도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실제로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학생들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10% 정도만 그 대학 내용의 수업들을 좀 이해하고 따라오는 그런 것 같고 나머지들은 별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삐뿔 정도 대충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학에서 정말로 잘해서 내가 우수한 인재가 되겠다. 그러면요. 다른 과목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는데 물리는 해야 돼요. 물리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학 역학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이번 방학 때는 할 겁니다. 역학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 일단 정확하고 확실한 용어 개념 정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도 이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을 풀어나가실 테니까 이거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장력이 뭔지 그냥 애들이 대충 알아요. 장력, 대충 이게 장력 아닌가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쉬운 조각 문제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스캐폴드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쉬운 문제들을 많이 변형해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이 이해가 되죠. 연역적이 아니라 추론적인 방법으로도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역량이 되는 친구들은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방학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커리큘럼 요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집중 이수다 그러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얼마큼 모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물리학 같은 경우 지금 1월 8일에 개강으로 8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선택 과목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